콧등은 마음에 드는데 콧끝만 불만족이신 분들, 그리고 보형물이 무서워서 콧끝만 원하시는 분들, 이 두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킨 성형외과 하승일 원장입니다. 오늘은 그 코끝 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. 보통 이제 콧대랑 코끝을 같이 해야 되는지 따로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좀 의문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콧끝만 살짝 올리는 수술 충분히 가능합니다. 콧대가 이상적인 그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환자분 만족도가 콧대는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라면 거기에 맞춰서 콧끝만 살짝 올리는 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. 코끝 성형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. 첫 번째 보면 이 코끝에 연골이 두 장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이제 조작을 하는 건데 얘네들끼리만 살짝 묶어주는 연골 묶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사이에다 연골을 이식해 가지고 좀 더 강화해서 좀 묶어주는 방법도 있고 대표적으로는 아무튼 연골 이식하는 방법하고 그냥 연골 묶게 하는 방법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끝만 성형했다고 해서 유지기간이 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코끝을 하던 콧등을 같이 하던 코끝은 높여 놓으면은 반드시 어느 정도는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6개월째까지 한 1~2mm 정도는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 저희가 약간은 과교정 해 놓고요. 6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그게 떨어진다면 그것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뭐 유효기간을 두고 나중에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뭐 시기가 따로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코끝 성형만 따로 한다고 해서 최적화되는 건 아니고요. 코끝을 이제 이상적인 조건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은 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코끝의 표현점이 좀 정확히 있고 아니면 콧구멍 높이하고 콧구멍 위쪽 그 높이가 뭐 3분의 2, 3분의 1 이 정도로 해서 비례가 좀 맞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코 전체 길이하고 코끝의 높이가 또 비례가 맞아야지 좀 좋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술하는 게 코끝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비율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골은 많거든요. 근데 이제 가장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비중격 연골이라고 코 속에 양쪽 콧구멍을 이렇게 가로막는 비중격 안에 뼈 조직 말고 연골 조직, 그 연골 조직 중에서도 일부만 띄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좀 흔하게 사용하는 연골이 되고요. 그걸로 부족하거나 아니면 코끝을 조금 더 둥그렇게 좀 만들고 싶다면 귀연골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과거에 이런 식의 수술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자가늑이라든지 기증늑이라든지 이런 연골을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연골이 코끝 수술에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 코에 맞는 연골을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피부 조직에 따라서 수술 결과가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. 그건 이제 의사가 어떻게 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요.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얇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연골 이식을 해놓든 연골을 묶어놓든 허용의 오차 범위가 약간 있는데 얇은 피부일수록 그게 굉장히 좁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조금 더 얇아지면서 이식된 연골이 보이거나 아니면 약간 좀 비대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피부가 얇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고요. 그렇다고 또 피부가 굉장히 두꺼우면 아무리 많이 올려놓고 넓어진 코끝을 모아놓더라도 그게 잘 표현이 안 됩니다. 너무 피부가 두꺼우면 연골이 잘 드러나서 코끝 표현점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피부 두께를 가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환자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거나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. 코끝만 수술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점이 생길 건 없고요. 이제 코끝 성형하면서 콧대를 하는 경우에 콧등하고 코끝의 그 비례, 그러니까 콧등보다는 코끝이 한 1~2mm 정도 높은 게 좋거든요. 여자분들은, 남자분들은 거의 높이가 같은 게 좋고, 근데 콧등 높이는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코끝을 하게 되면 그 콧등과 코끝이 그런 각도나 높이의 비례가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쓸 수 있는데요. 코끝이 높아지고 콧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연골 이식을 한다든지
다른 기타 방법을 써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 특별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저한테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는 코끝은 너무 마음에 들고 손대고 싶지 않아요. 대신 이제 콧대가 좀 낮아서 그걸 좀 올리고 싶어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콧등에 보형물을 써서 충분히 올려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코끝을 안 하고 뭐 다른 것만 한다. 이것도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전혀 문제될 건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저한테 이제 콧끝 수술만 원하시는 분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진짜 콧끝만 필요하신 분, 절반은 콧등에 보형물을 넣기가 상당히 두려우신 분, 이 두 부류가 있으신데요. 물론 뭐 콧끝만 하셔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은 그냥 코끝 수술하시면 되는데 콧등도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그 미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지만 환자분들이 보형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코끝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. 보형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코끝 수술만 원하시는 경우는 한번 좀 저희랑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수술하는 과정이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따로 하시는 것보단 같이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건 한번 상의를 하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고, 아니야 난 그래도 죽어도 그 보형물을 넣고 싶지 않아,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상하지 않고 아주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수술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병원에 오셔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 코끝 수술만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해서 코끝 수술만 원하시는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고, 아니면 콧등이 괜찮으신 경우에 코끝 수술만 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좋은 그 의견 드리고 수술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들리시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예쁜 코끝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감사합니다.